이서연 씨, 정말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회사에 들어온 겁니까? 운만으로는 안 되는 법이죠. 결국은 집안 배경이나 인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 겉모습만으로 평가받는 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 조용한 성격, 그저 자신의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 이서연.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비웃었고 직장 상사들의 편견과 갑질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오해 속에서 그녀는 거짓말을 거듭하며 홀로 버텨야 했죠.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회장실에서 근무하는 최 비서라고 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를 비난했던 이들은 절망하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이들은 후회합니다. 이서연 씨는 한성그룹 회장님의 딸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외면의 배경인가? 내면의 강인함인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한 여성의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성그룹 신입사원 이서연은 매일 아침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맡은 팀은 마치 섬처럼 외따로 떨어진 듯 낯선 분위기를 풍겼죠. 팀원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고 특히 서연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흔히 말하는 대기업 신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그 타이틀이 그녀에게 편안함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입사 초부터 직장 내 편견과 싸워야 했고 특히 김 부장과 박 차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40대 후반에 권위적인 모습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연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었죠. 서연이 기획안을 제출하면 수많은 지적과 함께 돌아왔고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이런 건 신입이 할 일이 아니야라는 비난만 돌아왔습니다. 박 차장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마주칠 때마다 비꼬는 뉘앙스로 요즘 같은 세상의 대기업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서연 씨는 참 운이 좋았나 보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연의 동료들 역시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런 애가 어떻게 들어왔지? 집안이 별로인가 봐라는 속삭임이 서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편견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속에서는 정말 완벽한 기획안인데 라고 생각했어도 겉으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진짜 이름은 이서연이 아니라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 회장 한재석의 외동딸이었죠.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을 존중해 주신 덕분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라는 가르침을 받은 서연은 아버지의 회사에 지원할 때도 그 흔한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를까 싶어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졸업 후 혹독하게 준비한 끝에 서류와 면접을 모두 통과하고 한성그룹에 입사했죠. 면접관들은 서연의 우수한 학점과 여러 개의 자격증, 그리고 해외 연수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만장일치로 합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사 후 서연은 자신이 완벽한 일반인이라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김 부장과 박 차장의 냉랭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는 농담도 건네고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만은 예외였죠. 서연은 그들의 편견과 오해가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대신 조용히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높은 빌딩들 사이로 좁게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아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진동과 함께 휴대폰 화면에 아버지 한재석 회장의 이름이 떴습니다. 야근하냐? 무리하지 마라. 라는 짧은 메시지였죠. 서연은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도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김 부장의 지시로 팀 회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죠. 평소에도 자신을 괴롭히던 김 부장과 박 차장이 술자리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지하철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진짜 실력 아닐까? 서연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강남의 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술에 취한 채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초반에는 평범한 회식 분위기였지만 술잔이 오가자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차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벌써 입사 3개월 차네. 시간이 참 빠르지?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서연에게 회사 적응은 잘하고 있나? 라고 물었지만 그 말에는 친절함보다는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죠. 김 부장은 대기업 입사 비결을 캐묻기 시작했고 박 차장은 운만으로는 안 되는 법이죠. 결국은 집안 배경이나 인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라며 은근히 서연의 뒷배경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 백그라운드를 알아내려고 하는구나. 서연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마침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차장은 작은 사업? 무슨 사업인데요? 라며 집요하게 물었고 서연은 제조업 쪽입니다. 라고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서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에 실망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이라면 서연 씨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시네. 그들의 말에는 서연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서연은 화가 치밀었지만 네, 맞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상은 센스가 중요하거든. 이라고 말하며 서연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질수록 서연은 소외감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부장과 박 차장의 말과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죠. 그들은 서연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서연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동과 함께 휴대폰에 아버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냐?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 라는 걱정 어린 메시지였죠.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기에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술 기운이 가득했죠. 그는 노골적으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회사에 들어온 겁니까? 그 말투에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 차장 역시 거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백그라운드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쪽 라인으로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하지만 김 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 운도 실력이긴 하지만 이 대리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며 김 부장을 말리려 했지만 김 부장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더욱 위협적인 표정으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서연은 다시 한번 작은 제조업을 하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차장은 작은 제조업을 하는데 서울 강남에 집이 있다고요? 그럼 진짜 평범한 집안은 아니네. 라며 서연을 몰아세웠습니다. 서연은 네, 강남 쪽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김 부장은 작은 제조업을 하는데 강남에 집이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혹시 전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네, 전세입니다. 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바뀌자 김 부장과 박 차장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서연을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뿐 아무도 서연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은 서연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알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 부장은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거짓말의 증거라며 비웃었고 서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집 문이 열리고 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뒤로 천천히 다가왔지만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서연을 몰아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술집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남자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곧장 김 부장과 박 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남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거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회사에 들어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박 차장 역시 다그치며 진실을 말해요. 혹시 회장님 쪽에 연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김 부장은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봐요. 거짓말이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순간 정장 차림의 남자가 테이블 뒤로 완전히 다가섰습니다. 남자는 김 부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 되십니까? 김 부장과 박 차장은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에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무시한 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는 최 비서라고 합니다. 최 비서의 한마디에 술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리 역시 놀란 표정으로 서연과 최 비서를 번갈아 보았죠.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비서님께서 어쩐 일로 서연 씨와 혹시 무슨 관계이십니까? 최 비서는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연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했습니다. 박 차장은 회식 중인데 라며 서연을 말리려 했지만 최 비서의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는 회식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서연과 함께 술집을 나섰습니다. 술집 문이 닫히자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서로를 마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최 비서라고 했지? 회장실 최 비서? 박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렇다면 서연 씨가 대체 누구지? 라며 끔찍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 비서에게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것이라도? 라고 물었지만 최 비서는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하며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워놓았습니다. 서연이 나가자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서연은 이 상황을 그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최 비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 끔찍한 회식 자리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술집을 벗어나자 서연은 최 비서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죠.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이 회사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숨기려 노력했어도 결국 비밀이 들통나고 만 것이었죠. 언제 아셨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비서는 오늘 오후 회장님께서 현장 시찰을 나오셨다가 따님을 우연히 목격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아차 싶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나다니. 그녀는 아버지가 화났을까봐 걱정했지만 최 비서는 오히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시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오늘 회식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최 비서는 회장의 지시로 직접 와서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김 부장과 박 차장에게 문제가 생길까 망설였지만 최 비서의 진지한 표정에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신입들보다 엄하게 대하시고 오늘 회식 자리에서도 저의 집안 배경을 캐물으며 몰아세우셨습니다. 서연의 고백에 최 비서의 얼굴은 어둡게 변했습니다. 회장의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김 부장과 박 차장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갑질이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최 비서는 이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견뎌내고 싶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최 비서는 서연의 독립적인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회장의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연의 의지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회장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인가. 그는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술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래도 회식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을 테니 다시 들어가 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신입사원으로서 회식을 중간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제가 상황을 만들었으니 마무리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서연과 함께 술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최 비서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는 따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최 비서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최 비서가 술집으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아무도 서연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는 김 부장과 박 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 차장은 잔뜩 겁에 질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회식이었어요. 라고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최 비서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신입사원 이서연 씨의 집안 배경을 캐묻는 것이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김 부장과 박 차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최 비서님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최 비서는 서연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직급을 이용한 괴롭힘은 명백한 갑질입니다. 김 부장은 괴롭힌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는 왜 이서연 씨만 호기심의 대상이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최 비서는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새로 들어온 직원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온 것입니다.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혹시 서연 씨입니까? 최 비서는 김 부장과 박 차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이서연 씨입니다. 박 차장은 충격에 휩싸여 회장님께서 왜 서연 씨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 비서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최 비서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비서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한성그룹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술집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 부장과 박 차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박 차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이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최 비서는 네, 맞습니다. 이서연 씨는 한재석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 부장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지난 석 달 동안 회장의 딸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그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대리가 성이 다른 이유를 묻자 최 비서는 서연이 어머니 성을 따서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입사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서연이 정말 아무 도움 없이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회사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비서는 그들의 반응을 차갑게 지켜보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회장님의 따님에게 상당히 무례하게 굴어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의 충격적인 폭로에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사과에는 진심이 아닌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서연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회장의 딸이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그냥 이서연입니다. 회장의 딸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 비서는 김 부장과 박 차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늘 걱정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최 비서의 말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경고이자 앞으로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최 비서에게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일로 보고하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힘을 빌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이 대리는 서연에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대리에게 대리님도 그냥 서연 씨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여전히 동료인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전처럼 편하게 서연을 대할 수 없게 되었죠. 모두가 서연을 회장님의 딸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최 비서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며 오늘 저녁에 서연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최 비서와 함께 술집을 나섰고 뒤에 남겨진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그들의 입에서는 연신 후회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대리는 서연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가 밝혀진 것에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앞으로의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 비서는 서연에게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회장의 딸로만 볼 것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한재석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서 갖는 식사 자리였죠.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얼굴을 보며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석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지만 그는 서연의 말을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죠. 서연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다는 마음,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부당한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특히 회사에서 말이야. 회사는 개인의 권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성장해야 한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딸이 아니라 우리 회사 신입사원에게 한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직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언행에 대한 징계 강화라는 내용이었죠. 김 부장과 박 차장은 모든 직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이 아닌 한성그룹의 공정한 문화를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고 평범한 동료로 남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부당한 상황에 맞서는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김 부장과 박 차장은 서연의 평범함을 근거로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한 사람이 바로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오직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고 사람을 향한 존중은 상대의 배경이 아닌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서연은 이제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얻은 당당함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켜주는 사랑의 소중함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